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요, 두 분께 먼저 숙제를 좀 내드렸어요. 예.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먼저 이만수 기자 먼저 얘기해 주시죠. 평론가님 먼저 갈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저는 그 반전이라는 말로 좀 꼽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또 이제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합리적인 보수 위에서 탄탄하게 국정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좀 컸는데 이 국정 지지율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게 좀 반전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다시 이 하락세를 뒤집는 반전의 계기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는 점에서 네. 저는 반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국민의 기대에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 또 반전할 수 있을지. 예, 작가님 좀 여유롭게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행히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는 좌충우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좌충우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 안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데 저는 뭐 긍부정 의미를 따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존 시스템하고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준 100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 정치 문법에는 잘 포섭되지 않거나 예. 설명이 좀 쉽지 않은 대통령의 언행들, 뭐 인사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민의 이제 기존 기대나 혹은 뭐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이제 움직였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국민들한테 좀 혼란을 주기도 했었던 그런 100일이 아닌가. 이제쯤에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딱 이 시점에 100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쯤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와 함께 또 변화의 기대를 좀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요. 대통령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거 100점 만점에 25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미리 질문 드렸잖아요.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 뭐 숫자로 매기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사실은 뭐 후한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지금 뭐 대체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점수가 박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여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은 100일 지났다는 거거든요. 네. 또 한 170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또 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서 예. 저는 지금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퇴임할 때의 점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졸업 성적도 저는 그렇죠.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대통령보다 높은 졸업 점수를 받고서 퇴임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평론가님은 좀 몇 점으로 생각하셨어요? 이만수 기자님의 여러 어려움들이 엿보는 답변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25점이라고 했거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의 대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25점을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좀 박하다 싶은 좀 느낌은 있었어요.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수보다는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대통령이 대학생들처럼 이제 학점으로 좀 매겨보자면 괜찮네요. C- 정도. C- C- 정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안 좋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F 수험이 학점 양가로 따지면 미 주신 겁니다. 그렇죠. 미. 이게 이제 F 학점을 차라리 교수님이 줘버리면 다시 수강을 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인데 그렇죠. C- 학점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점이 많았던 100일이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한테도 좀 긴장을 주기 위해서 저는 C- 정도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적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말고사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직은 이게 최종 성적이 아니니까 C-가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시험을 네. 좀 더 잘 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마다 약식 회견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장면은 많이 익숙한데 이거랑은 또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약식 회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이제 즉흥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거라면 이거는 용산 대통령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10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착석하기까지 동선이 좀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경음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경음악이 없이 예. 좀 빠르게
자리에 착석을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 또 기자들과 아까 우리 박석영 기자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다만 앞부분에 외신 기자들을 위해서 외교 안보 질문부터 간단히 받은 다음에 그렇군요.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예. 또 오늘 전체적인 시간이 40분 정도로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실 공지를 보니까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지난 100일의 소회, 국정과제, 또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5분 정도인데 네. 좀 짧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워낙에 현안이 많아요. 뒷부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40분보다는 길어져서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도 프롬프터 없이 프롬프터가 그래요? 저도 지금 저 앞에 어. 있거든요. 카메라 앞에 제가 이제 예. 하는 말들이 가끔씩 메모가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프롬프터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통령이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어졌었던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소위 말하는 이제 도어 스태핑 때의 대통령 답변이 기존 스타일에 비해서 조금 더 진중해지고 차분해진 거는 긍정적이었다고 보는데 뭐랄까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다소 좀 두루뭉술하거나 뭐 일반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당 내의 혼란상 혹은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직격했었던 이 문제 제기들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다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 답변을 피해가기는 뭐 쉽지 않을 거고요. 예.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기자들이 그 관련 질문을 많이 할 거를 예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준비한 답변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지금 국민들이 여당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 이게 지금 오늘 100일 기자회견의 가장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이제 직격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충분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기자단과 대통령실이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주제에 제한이 없고 예민한 질문이라고 미리 예단하지 말고 서로 다 주고받으면서 좀 허심탄회한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토대로 해서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그렇게 아주 화기애애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예민한 이슈들이 많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질문들, 기자 입장에서는 송구 질문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솔직하고 어떨 때는 담백한 또 이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이 지지율 추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럼요. 얼마 전에 이제 30%대로 반등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또 이후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여전히 20%대, 그러니까 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대인 거예요. 그런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그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네. 한 28.6% 나왔잖아요. 20%대 후반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평가 이유 중에는 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또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라는 답변들이 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100일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한 번에 조금 하락 국면을 더 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논란이 있었죠. 또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있었죠. 사적 채용 논란이라든지 친분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 와중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요인도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겹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이 고금리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점 등이 한꺼번에 겹친 데다가 국정 운영의 두 중요한 축이 여당과 대통령실일 텐데 네. 여당 지금 상황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실 정도로 약간 정신없고 어수선하고 어떻게 보면 엉망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네. 싶긴 합니다.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더 그런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싶은 게 어제 이제 기자협회보에서 발표한 건데 예. 한국 기자협회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1000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더 박하게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박하게 긍정평가 10.7% 나왔는데 그렇군요. 예. 굉장히 지금 기자들이 현재의 어떤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이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깊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만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송곳 질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 예.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예. 대통령실이 좀 충분히 좀 준비가 된 상태로 오늘 기자회견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 29일부터 10일 동안 그렇습니다. 8월 예, 7일까지 조사를 조사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응답자 10.7%가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세한 또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100일을 참고하시고요. 맞춰서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도 흥미롭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10명 중에 4명이 등을 돌렸다라는 기사인데 아.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뼈아프게 느끼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 테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 인적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실속 있는 쇄신을 강조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하고 김은혜 전 의원을 영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개편은 최소화하고 좀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안전하게 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쇄신보다는 좀 더 무게를 오히려 실어주는 쪽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다 바꾸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줬으면 하는 건데 그 방향에 부합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가서 당 자체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아예 재창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한데 대통령실이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닌가. 대통령이 지금 판단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근데 어제 약식 회견을 보면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실 있고 실속 있고 꼼꼼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주변의 여론은 크게 갈려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폭 개편으로 갈 것이냐, 소폭 개편, 핀셋 개편으로 갈 것이냐인데 네. 대폭 개편의 핵심은 결국에는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과 이제 일부 수석급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인데 예.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방향이 일단 선 것 같기는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를 두루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쇄신의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인적 개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들어오는 사람을 현재 대통령 참모들보다 더 우수한 자원을 찾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고충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예. 하지만 다만 또 다른 편에서는 그 평론가님 말씀대로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라든지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대폭 개편론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제 약식 회견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또 한편으로는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 계속 등판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인사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이쯤에서 한 번쯤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이 특정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직 인사는 뭐 1시간 전, 예. 10분 전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기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러니까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일 텐데 이게 지금 취임 100일인데 집권 여당이 비대위 구성하고 나서는 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삼중고가 겹쳤어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여권의 내홍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비대위 구성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파 안배에 굉장히 주력을 한 것 같고요. 개파 안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색깔을 확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소 무색무취할 정도로 예. 색깔을 뺐고 지역이라든지 성별 안배는 균형을 갖춘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대부분의 이제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 포함 논란이 당연히 불거졌고요. 그렇죠. 예. 여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호영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스스로 굉장히 고심을 했다. 하지만 호남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광주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한 15% 득표율을 보였다고 해요. 예. 그만큼 이제 상징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반발을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후보군으로 뭐 그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조백수 전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기는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기환 전 후보가 됐다고 하고 예.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장 이야기대로 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 한번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예. 기자님 말씀처럼 사실 뭐 인사를 할 때 개파의 어떤 갈등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파 색을 아예 옅어버리게 만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색을 아예 빼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배분을 해가지고 서로 색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번 주호영 비대위 같은 경우는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빼버려서 그냥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를 비대위원으로 선임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투명한 물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려가지고 적절한 한 방울 비유신 것 떨어뜨렸는데도 같아요. 그냥 적셔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다른 비대위원들도 개파 균형 분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무게감 있는 다른 개파 인물들이 들어왔으면 주기환 비대위원의 색이 좀 덜 두드러지는데 예. 다른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무게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무게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기환 비대위원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는, 역으로. 그러다 보면 밖에 나오는 신호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소위 말하는 친윤계의 어떤 무게를 더 실는 쪽으로 옮겨가려는 거구나라는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예. 조금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눈에 띄는 인선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의 내용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주호영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기환 전 수사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비대위의 전체 색깔을 좌지우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한번 봐라, 비대위에서 내리는 결정이 과연 그런 것인가를 봐달라고 호소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첫 인선이 제일 이제 가장 비대위의 출발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이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이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도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인선까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논란이 이게 좀 이제 대가 되는 것 같은. 조금 더 예. 들어가면은 대통령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인적 쇄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이런 인적 쇄신과 뭐 쇄신의 어떤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비대위원 임명에 친윤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여권 전체의 인적 쇄신론에 있어서 조금 그게 희석화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낳고 있다는 점에서 네. 더 큰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예. 거예요. 그게 평론가님 이제 말씀처럼. 정치 예.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 중에서 친윤계 인사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대통령실과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왜요? 이분은 애초에 이제 20년 직이라는 뭐 설명도 있었지만 같이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광주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라인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계의 인맥이 아니고 대통령의 개인 인맥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뭐 이게 수사 전문가셨으니까 그쪽 표현대로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일종의 빨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네.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 뭐 긴밀하게 서로 그렇죠. 가까이 네.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시선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재신임을 받아서 네. 비대위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도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 비상 상황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게 비대위에 또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이 상황이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간의 관행을 봤을 때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원 당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충분히 배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 걸로 판단을 한 거고 주호영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또 네. 나중에 상임 정국위를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재신임을 물을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의원총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원총회를 불과 한두 시간 앞두고 직접 대면 의원총회로 변경이 됐고요. 의원들이 한 6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과반을 일단 확보를 해서 여기서 이제 과반의 과반으로 이제 의결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예. 주호영 위원장 표현대로라면은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거꾸로 보면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예. 반대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일부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그러니까 당일 아침에서 아침 라디오 방송 등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대표도 일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60명 가운데서 조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반대하거나 친 이준석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명단은 조금 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네. 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또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한 신문이 오늘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뭐 가처분 신청은 원래 이제 시급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당일날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안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어떨지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 오늘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전망하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뭐 높지 않은 것 같다. 기각될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원이 보통은 정당 내부의 일이나 혹은 이제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뭐 직접 판단하는 거를 좀 거리를 두었었던 게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소위 말해서 축출하는 과정, 실제로는 이제 비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노력들을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최고위를 열고 전국 상임위를 뭐 소집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은 차근차근 밟아왔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법원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따 나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네. 간단히 해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논란입니다. 네. 예, 당원 8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니 저 당원 80조가 대체 뭐길래 저렇게 매일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그럴 것 같아요. 검찰에서 기소하면은 직무정지가 되게 돼 있었던 거를 1심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직무정지를 하는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더라도 최고위나 비대위의 의결이 있으면은 직무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원은 조금 다소 엄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그 의원이나 정치인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직무정지가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1심 재판부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뭐 찬성이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찰 사정당국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라는 논리이고 반면에 이재명계 의원들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고 국민의힘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대위가 있는데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예. 오늘 아침 9시 반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의결을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 우상호 위원장도 굉장히 고심이 큰 거는 같아요. 어제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했는데
네. 나는 오늘은 얘기할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 아무래도 찬반이 너무 이렇게 팽팽한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여야 모두 혼란에 빠진 모습인데요. 예, 오늘도 계속 정치권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